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 저는 이불을 걷어차듯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게 버릇이 됐죠. 아들 내외가 자고 있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어제 손질해둔 시금치가 보이더군요. 된장찌개용 두부도 있고 쌀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뭘 해줄까? 며느리 보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야 하나 아니면 김치전을 부쳐야 하나? 그러다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냥 스쳤어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다시 쌀을 씻었습니다. 그날도 별 다를 건 없었죠. 전 늘 하던 대로 주전자를 올려두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익숙한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들린 목소리, 며느리 봄이었어요. 놀라서 돌아봤죠. 봄이는 잠옷차림으로 부엌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더군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저는 정분입니다. 올해 71.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나 22에 시집왔어요. 남편 박종수는 공무원이었죠. 시청 8급으로 들어가서 6급으로 퇴직했습니다. 성실했어요. 그 양반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끊고 월급은 고스란히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둘을 뒀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큰아들 박민수는 지금 38.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대학 나오고 취직하고 결혼까지 제 손으로 다 키웠죠. 민수가 결혼한 건 5년 전입니다. 며느리 보미는 같은 회사 동료였대요. 32에 결혼했으니 올해 37이네요. 딸 민지는 35. 결혼해서 부산에 살아요.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 봅니다. 그것도 짧게. 사위가 잘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딸은 말을 안 하니까. 남편 박종수는 65에 퇴직했습니다. 그러고 2년을 더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슬픔도 있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남편 뒤치다꺼리도 해야 했고 보험 정리도 해야 했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외로웠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했죠. 민수야, 엄마 너네 집에서 좀 살아도 되겠니? 민수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 좁은데요. 방도 2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밀어붙였어요. 그냥 몇 달만. 겨울 지나고 봄 되면 나갈게. 혼자 있으니까 자꾸 아프더라. 그렇게 해서 저는 아들 집으로 왔습니다. 3년 전 일이에요. 몇 달만 있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필요했으니까요. 아니, 제가 스스로를 필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민수 내외는 둘 다 직장인입니다. 아침 7시 반이면 나가서 저녁 7시가 되어야 돌아와요. 그 사이 이 집을 누가 돌보겠어요? 빨래는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저녁은 누가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제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 봄이도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너무 편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하고 점심 도시락을 쌌습니다. 민수 것 하나, 봄이 것 하나. 저녁엔 국도 끓이고 반찬도 3가지 이상 준비했어요. 주말엔 장을 보러 가고 반찬을 미리 만들어뒀죠. 제가 하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내가 할게. 민수가 뭘 하려고 하면 제가 먼저 손을 뻗었어요. 봄이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제가 말렸습니다. 아니야, 너는 회사에서 피곤했을 텐데. 이건 내가 할게.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이 집의 중심이 됐다고 믿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건 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 쌓아온 제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 봄이의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봄이는 제 앞에 섰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했어요. 마치 오래 준비한 말을 꺼내려는 사람처럼. 저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저는 쌀 씻던 손을 멈췄습니다.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생각? 네.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신 지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그래, 그렇지.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남편도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봄이는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제 얼굴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요? 제가 이 집의 주인인지 어머니가 이 집의 주인인지 헷갈려요. 그 말이 꽂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못을 박는 것처럼. 무슨 소리야, 봄이야. 내가 언제 주인 행세를 했다고.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요. 전 요즘 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눈치가 보여요. 눈치? 네. 어머니가 이미 밥을 다 해놓으셨으니까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먼저 하시잖아요.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전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게 나쁜 건가? 내가 도와주는 게 나쁜 거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다 하시잖아요. 제가 하겠다고 해도 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할게 하시면서 가로채시잖아요. 그건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봄이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어머니도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셔서 편하게 사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는 출근했습니다. 봄이도 조금 늦게 나갔어요. 집안은 텅 비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돌아가라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집이 어디죠? 남편 없는 그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인가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지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갑자기요? 엄마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야. 그냥.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한테 쫓겨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엄마, 저 지금 회사에서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혼자였어요. 다시 혼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지만 집 안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동네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경로당에는 몇 분이 계셨어요. 화투를 치고 계시더군요. 정분이 왔네. 김씨 할머니가 저를 보고 반겼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요새 왜 안 나와? 며느리 집에 가 있다며? 네, 그랬어요. 그래, 며느리가 잘해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김씨 할머니는 다시 화투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최경희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경희 씨는 제 오랜 친구예요. 남편을 저보다 먼저 떠나보낸 분이죠. 분이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거짓말. 내 얼굴 보면 다 알아. 나랑 몇 년 친군데. 경희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며느리한테 뭐 들었지? 어떻게 알았어? 며느리 집가 있는 사람들 다 그래. 처음엔 좋아. 손주도 보고 밥도 해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눈치 보이기 시작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희야, 나는 잘해줬는데. 알아. 너 성격 내가 아는데. 넌 분명히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다 했을 거야. 그럼 왜 날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경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이야, 그게 잘해주는 게 문제야. 뭐? 너무 잘해주면 며느리 입장에선 숨이 막혀. 자기가 할 일을 시어머니가 다 해버리면 자기는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적당히 해야지. 넌 너무 많이 해. 며느리 자리를 내가 다 차지해버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보미도 함께 들어왔어요. 저는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밖에서 사 먹고 올 걸 그랬어요. 보미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아니야, 다 해놨어. 어서 앉아. 민수는 조용히 밥상에 앉았습니다. 보미도 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먼저 물었어요. 보미야, 아까 한 얘기 진심이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엄마? 보미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진짜 내 속마음이었냐고. 보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보미야, 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오빠 나 오늘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이제 어머니께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고.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야 돼. 어머니 계속 우리 집에 계시면 나 힘들어. 힘들다니?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오빠, 우리 결혼한 지 5년이야. 그런데 그중 3년을 어머니랑 같이 살았어. 신혼도 제대로 못 보냈고. 그리고 나 요즘 집에 오는 게 싫어. 어머니가 이미 다 해놓으셨으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먼저 하시잖아. 나는 손님이야, 이 집에서.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봄이야, 그건 내가 편하라고 한 건데. 저는 안 편해요. 오히려 더 불편해요. 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봄이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도 계시잖아. 오빠는 왜 맨날 그래? 왜 어머니 편만 들어? 나도 오빠 아내야. 나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오빠,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진짜 이렇게 계속 살 거야? 어머니랑 평생?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떠났어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너무 많이 했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였어요. 엄마, 아까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목소리 왜 그래요? 울었어요? 아니야, 안 울었어. 엄마,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올케가 엄마 나가시라고 했대요? 민지야. 엄마, 나오세요. 뭐? 엄마, 그냥 나오세요. 오빠네 집에서. 민지야, 너마저.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 거기서 계속 눈치 보면서 사는 거 나보기 안 좋아요. 나는 눈치 안 봐. 봐요, 엄마.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보고. 엄마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럼 나보고 혼자 살라는 거야? 아빠 없는 그 집에서?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4년 됐어요.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내 인생은 이미 다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아직 71예요. 앞으로도 한 15년은 더 사실 텐데. 15년을 혼자? 혼자면 어때요? 친구들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엄마 왜 자꾸 자식한테 매달려요? 그 말이 또 꽂혔습니다. 민지야, 너 엄마한테 왜 그래? 엄마, 저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계속 오빠네 집에 있으면 오빠네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엄마도 상처받아요. 그냥 나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저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몸은 움직였어요.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보미와 민수가 일어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민수가 먼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민수야. 밥 곧 돼. 엄마 앉으세요. 왜? 무슨 일인데? 민수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어요. 엄마, 저 어젯밤에 봄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 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너마저.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내 인생은 너희들이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엄마.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힘들었을 텐데 혼자 견디시고 우리 결혼할 때도 도와주시고 그런데 이제는 엄마도 좀 쉬세요. 쉬라는 게 무슨 뜻이야?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거기서 편하게 사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한 달에 한 번.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짐이야? 짐이 아니라 짐이지 뭐. 짐이니까 치우라는 거잖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알았어. 나갈게. 오늘 당장 나갈게. 엄마.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몇 개. 3년을 살았는데 이게 다였어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말리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없는 텅 빈 그 집으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3년 동안 제대로 환기를 안 했으니까요. 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남편이 앉았던 소파, 남편이 쓰던 안경, 남편이 즐겨보던 신문.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망쳤구나. 남편이 떠난 이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두려워서 아들 집으로 도망쳤던 거예요.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다음 주에 한번 찾아뵐게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경로당에 갔습니다. 경혜 씨가 있었어요. 분이야 왔어? 응. 아들네 집에서 나왔다며? 어떻게 알았어? 동네가 좁은데 다 알지. 택시 타고 나가는 거 김씨 할머니가 봤대.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혜 씨가 물었어요. 어때? 혼자 사는 거 힘들어. 그렇지. 처음엔 다 힘들어. 경희야, 나 뭘 잘못한 거야? 경희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야,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날 내보낸 거야? 그게 잘못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였던 거야. 방식? 응. 넌 너무 헌신적이었어.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부담이었던 거지. 부담? 응. 넌 자꾸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자기 집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뒀어야 했어. 내가 다 해주지 말고 며느리가 할 수 있게 내버려 뒀어야 했던 거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알아. 내 마음은 알아.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 경희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분이야, 너 혹시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뭐? 며느리 입장에서 며느리가 뭘 느꼈을지. 그야 고마워했겠지.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기 집인데 시어머니가 다 해버리면 어떤 기분일까? 자기가 뭘 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먼저 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건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시어머니가 자기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기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보미가 무능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너는 안 그랬겠지. 근데 며느리는 그렇게 느꼈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내가 보미를 무시한 걸까?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혜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봐.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보미는 37이에요. 대학을 나왔고 회사에 다니고 결혼도 했죠.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뭘 했나요? 아침마다 밥을 해줬어요. 도시락도 싸줬고 빨래도 해줬고 청소도 했죠. 보미가 하겠다고 해도 저는 내가 할게라고 했어요. 왜요? 보미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보미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거였구나.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서, 혼자라는 사실을 잊고 싶어서, 그래서 보미의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보미가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보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보미의 목소리였습니다. 보미야, 나야. 어머니, 어머니, 자고 있었어? 깨워서 미안해. 아니에요, 안 자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말씀하세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보미야, 내가 미안해.
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것 같아. 너를 힘들게 했지? 보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더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경희 씨가 얘기해줬어. 내가 너무 많이 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다 해버렸다고. 보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뭐,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마음 상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너는 솔직하게 말해줬어. 그게 고마워. 어머니, 봄이야, 나 하나 물어봐도 돼? 네,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봄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를요? 응, 솔직하게 말해줘. 저는 어머니 존경해요. 존경? 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가족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셨잖아요.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처럼? 네. 어머니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본인 일은 뒤로 미루고.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무서워? 네. 저도 어머니처럼 살게 될까봐. 제 인생을 잃어버릴까봐.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봄이야.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인생도 살고 싶었어요. 아내로, 며느리로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그랬어, 봄이야. 네.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했어.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뭔지 잊어버렸어. 남편, 아이들, 집안일.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됐어. 어머니. 그래서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남편 없는 나, 아이들 없는 나는 텅 빈 사람이더라. 보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맞아. 나는 나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너희 집에 간 거야.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머니, 근데 그게 너한테는 부담이었구나. 미안해, 봄이야. 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좀 더 부드럽게 말씀드린 걸 그랬어요. 아니야, 너는 잘했어.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잤습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무언가가 내려간 것 같았어요. 며느리를 이해했고 저 자신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놓쳐버린 게 뭔지.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위해 밥을 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점심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구나. 경혜 씨가 물었어요. 분이야, 요즘 어때? 괜찮아. 생각보다. 그래, 다행이다. 응.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 경희 씨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경희야, 너는 언제부터 혼자 사는 게 괜찮아졌어? 나, 한 1년 걸렸나? 남편 떠나고 나서. 1년? 응.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 혼자 있는 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게 편하더라고. 편해? 응. 눈치 안 봐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롭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민수야? 왜 왔어?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저는 민수를 안으로 들였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무슨 일 있어? 엄마, 저 봄이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엄마 나가신 이후로 자꾸 싸워요. 왜? 저는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래요. 엄마를 그렇게 내보낸 게. 저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엄마 혼자 계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나 괜찮아. 엄마. 진짜야, 민수야. 나 요즘 괜찮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진짜요? 응.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자유롭고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자유도 필요하지. 민수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럼 정말 괜찮으세요? 응. 너 걱정하지 마. 대신 너는 봄이한테 잘해. 네. 봄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해. 엄마. 그리고 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다고. 민수는 웃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나 반성 많이 했어.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한 달에 한 번 제가 찾아뵐게요. 봄이도 데려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장면 해시태그 15밤 침대. 민수가 돌아가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나는 이제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어요. 혼자라는 게, 외롭다는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봄이었어요. 어머니. 봄이야? 어떻게 왔어? 그냥 어머니 뵙고 싶어서요. 저는 봄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봄이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드세요. 아이고, 이걸 뭐하러 사왔어?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과랑 배. 저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봄이야.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아니야, 봄이야. 너는 잘못 없어. 있어요. 저 좀 더 부드럽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저는 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봄이야,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뭐려? 내가 너를 힘들게 했다는 걸. 그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걸. 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나는 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사실은 내가 너를 필요로 했던 거야. 혼자 있기 싫어서. 어머니, 저도 어머니 필요해요. 뭐? 어머니 안 계시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가끔은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그리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끔 와. 내가 밥 해줄게. 정말요? 응. 근데 매일은 안 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니까. 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가끔만 올게요. 저는 봄이를 위해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봄이는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어요. 역시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제가 레시피 좀 배워도 돼요?
나중에 저도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그럼 가르쳐 줄게.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편했습니다. 보미가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 경로당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혼자 계시는 거 괜찮으세요? 응, 생각보다 괜찮아. 다행이에요. 보미야, 너는 어때? 민수랑 잘 지내? 보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희 요즘 어머니 일로 조금 싸웠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희가 풀어야 할 문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미야, 민수한테 잘해줘. 네. 민수 좋은 사람이야. 너한테 잘할 거야. 알아요, 어머니. 그리고 너도 행복해야 해. 며느리로만 살지 말고 내 인생도 살아. 보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저 어머니가 저를 이해 못 하실 줄 알았어요. 나도 내 나이대가 있었어. 다 이해해. 보미가 돌아간 후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어. 제가 잘못한 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었어요. 자유로운 거였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함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거였어요. 저는 경로당에 자주 나갔습니다. 경혜 씨와 함께 산책도 하고 다른 분들과 화투도 쳤어요. 어느 날 새로운 분이 경로당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이사 왔어요. 이름은 김순자예요. 어머, 반가워요. 저는 정분이에요. 순자 씨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70이었대요. 순자 씨,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요. 딸네 집에 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딸네 집에 계셨어요? 네. 3년쯤요. 근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치요? 네. 사위 눈치, 딸 눈치. 제가 있으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공감이 갔어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아들네 집에 3년 있었는데 며느리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역시 다 똑같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어요. 분희 씨, 지금은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어떻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눈치 안 봐도 되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날 저녁 민수와 보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니. 둘이 함께 왔네? 네. 같이 엄마 뵈러 왔어요. 저는 반가웠어요. 들어와, 들어와. 밥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어요. 그럼 내가 해줄게.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민수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같이 하자. 민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엄마, 양파는 이렇게 써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진짜요? 그래. 조금만 더 잘게 썰면 돼. 보미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보미야, 너는 쉬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우리 셋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꺼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저희 결정한 게 있어요. 결정? 보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기 가질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그동안 미뤄왔는데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잘했다. 축하해. 감사해요, 어머니. 민수가 덧붙였어요. 엄마, 아기 낳으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근데 엄마, 저희 집에는 안 오셔도 돼요. 뭐, 그냥 가끔 와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저는 이해했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보미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시간 존중할게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시는 거 중요하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보미야,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저는 경로당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서예였어요. 경로당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서예 교실을 열었거든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분 씨, 글씨체가 좋으시네요. 정말요? 네. 힘이 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나이 71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예로 쓴 글씨를 벽에 걸었습니다. 혼자, 그러나 외롭지 않게. 제가 쓴 문구였어요.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도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였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요즘 경로당도 다니고 서예도 배우신대요? 그래, 새로 시작했어. 좋으시겠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에는 목소리가 좀 무거웠는데 요즘은 밝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민지야, 나 요즘 행복해. 정말요? 응.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자유롭고. 엄마, 다행이에요. 걱정했거든요. 걱정 마. 나 잘 지내. 엄마, 다음 달에 한번 찾아뵐게요. 사위랑 같이요. 그래, 와라. 밥 해줄게.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서예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 작품을 전시했어요. 혼자, 그러나 외롭지 않게. 많은 분들이 제 작품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정분 씨, 글씨 정말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제 인생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멋지네요. 민수와 보미도 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그래. 네. 엄마 글씨 정말 좋아요. 보미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서예. 그래. 그럼 같이 배우자. 정말요? 응. 다음 주부터 같이 와. 보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새로운 취미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나.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일기 쓰는 게 오늘
경로당 발표회가 있었다. 내가 쓴 서예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줬다. 민수와 봄이도 왔다. 봄이가 나랑 같이 서예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기분이 좋다. 며느리의 한마디가 내 30년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다시 세워줬다. 나는 이제 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게 행복이다. 일기를 덮고 저는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가 됐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봄이는 임신 5달이 됐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수네 집에 가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하지는 않았어요. 봄이가 할 수 있는 건 봄이가 했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만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요? 감사해요. 봄이야,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정말요? 응. 너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봄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봄이는 저와 함께 서예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어머니,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빼면 돼. 이렇게요? 그래,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서예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선배와 후배처럼. 아니, 친구처럼. 저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전엔 이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이 씨였습니다. 분이야, 내일 영화 보러 갈래? 영화? 응. 새로 나온 영화가 있다는데 같이 볼래? 그래, 좋아. 오후 2시에 극장 앞에서 만나자.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된다. 봄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저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봄이야, 수고했어. 어머니. 봄이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아기 보실래요? 그럼.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왔다. 우리 예쁜 공주님.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이름 지어주실래요? 내가? 네. 엄마가 지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어때? 지우? 응. 자유로울 유. 이 아이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엄마. 지호. 봄이도 웃었습니다. 지호. 예쁜 이름이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를 보고 온 날이었어요. 행복했지만 동시에 피곤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할머니구나. 새로운 역할이 생겼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역할에 매몰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정분이이기도 하니까요. 나는 나예요. 에필로그. 1년이 지났습니다. 경로당에서 봄나들이를 갔어요. 벚꽃이 만개한 공원이었습니다. 저는 경혜 씨, 순자 씨와 함께 걸었습니다. 분이야, 요즘 행복해 보여. 경혜 씨가 말했어요. 응, 행복해. 손주도 예쁘고 좋겠다. 응. 근데 손주 때문만은 아니야. 그럼 나 자신 때문이야. 내가 나를 찾았거든. 경희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순자 씨도 말했어요.
저도 분이 씹으면서 많이 배워요. 혼자 사는 것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당연하지.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꽃잎이 휘날렸습니다. 예쁘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저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손에는 제가 쓴 서예 작품이 있었습니다. 혼자, 그러나 외롭지 않게. 이게 제 인생의 교훈이었어요.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거였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함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였어요. 며느리의 한마디가 제 30년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저를 다시 세워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정분입니다. 72, 한 사람의 여성입니다. 할머니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저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자신을 잃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체크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요? 2.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세요. 체크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너무 많이 해주고 있지는 않나요? 3.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체크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행복한가요? 4.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친구,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세요. 체크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5.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마음에 쌓인 것을 표현하세요. 오해는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체크 가족과 마지막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마무리 한 줄.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더이다.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보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